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소음진동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소음진동 기사, 산업기사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증에 대한 개요하고요, 이 자격증에 대한 합격 전략을 여기서 짧고 굵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OT 건너뛰고 그냥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또 완성된 또 합격률이 올라가는 자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소음진동 자격증의 개요하고 합격 전략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소음진동 기사, 산업기사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소음진동 기사, 산업기사가 가져야 될 소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음진동 기사, 산업기사는요 소음진동 지식을 통해 가지고 소음진동의 형태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파동의 종류가 어떤 건지, 지금 실내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건지 실외에서 발생하는 건지, 이게 진동에 의한 소음인지 아니면 소음 자체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측정 분석을 통해 갖고 소음 진동의 정도를 확인을 합니다. 자, 정도 확인할 때는 우리가 소음계 또 진동계, 주파수 분석기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데시벨로 산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데시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파수도 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이 단순히 크냐가 아니라 높게 크냐 낮게 크냐, 이게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정 분석을 통해서 소음 진동의 정도를 갖다가 산출을 하고, 자, 정도가 산출이 됐으면은 방지 시설을 통해서 소음의 영향을 갖다가 최소화를 하는데, 이 기준은 어디까지냐? 법적인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규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법규 기준도 준수하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바로 미래의 여러분들이 되겠죠. 소음진동 기사, 산업기사입니다. 제가 이 소양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소양을 토대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 소양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이 부분들이 중요 출제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아웃라인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과목의 개요. 바로 아까 그 소양으로 과목이 만들어지는데 소음진동 계획. 아주 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소음진동 계획에서는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소음진동의 지식들을 갖다가 여기에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들을 통해서 어떠한 소음진동의 형태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과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 측정 분석하고 진동 측정 분석은 바로 측정 분석, 이 분석기를 통해서 또는 이제 뭐 실험이라고 하긴 뭐한데 측정 분석을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 우리 환경부에서는 소음 공정시험 기준 또 진동 공정시험 기준을 통해 가지고 진동하고 소음을 분석하는 방법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각 이제 소음별로 자동차 소음 어떻게 할 건지, 철도 소음 어떻게 할 건지, 항공기 소음 어떻게 할 건지, 기타 공장 소음 어떻게 할 건지 다 명시를 해뒀어요. 그 내용들 암기 내용이 되겠죠. 암기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소음 진동 평가 및 대책인데요. 요게 사실 과거에는 과목이 두 가지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음 진동 방지 기술하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관계 법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 항목하고 또 이 소음 진동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흡음이라든지 차음이라든지 방진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이 사실 소음 진동 방지 기술에 들어 있었는데, 이제 7주 기준이 바뀌면서 소음 진동 평가 및 대책에 여기에 방지 기술과 법규가 함께 들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부 방지 기술인데 측정 분석에서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방지 기술인데도 2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고 3과목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과목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자, 요거는 사실 26년부터는 다 요렇게 다 편입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산업기사는 과목 자체가 저는 삭제될 수도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요. 26년부터는. 그러한 예상을 왜 가지게 됐냐면
사실 그 응시생이 굉장히 적고 또 이제 기사만 많이 응시를 하는, 그러니까 뭐 비중이 거의 기사만 응시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산업기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온실가스 산업기사 원래 있었는데 온실가스 산업기사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뭐 토양도 그렇고 기사만 있고, 자 그래서 소음도 사실 산업기사는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산업기사 25년까지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과목 설명드리면 개론이 소음진동에 대한 지식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험 기준, 측정 분석하는, 그 다음에 진동 방지 기술, 관계 법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과목을 정리하고요. 시험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의 유형은요. 일단 필기는 객관식으로 치러주고요. 실기는 필답형 주관식으로 치러줍니다. 서술형으로. 자, 과목 수는 총 4과목이고요. 문항 수는 각 과목당 20문항씩에서 80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과목당 그 시험 시간이 30분인데 뭐 한 과목 30분 끝나고 그 다음 과목 주는 게 아니라 전체 4과목이니까 2시간을 주고 2시간 내에 그냥 80문제를 편안하게 푸시면 되는 형태고,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시는 분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하니까 여러분들 뭐 시간이 부족하기보다는 내가 공부량이 부족해서 거의 떨어지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커트라인은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40점은 괜찮아요. 근데 35점은 이제 평균이 넘어도 불합격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응시자가 한 300에서 500명 기사의 경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고요. 산업기사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50명 정도 되고 있고, 점점 산업기사 응시생이 줄고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합격률이 40%인데 그렇다고 이제 이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합격률이 비교적 좀 높게 형성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소음진동 기사인데, 자 지금 환경 자격증을 소음진동 기사 산업기사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토양을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소음으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있고, 제 강의를 이미 다 듣고 소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미 공학 베이스가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합격률이 올라간 것이지 좀 그렇게 만만하게 봐야 되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계산 문제도 약간 난이도가 있고,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수질 대기 합격하셨으면 이거 소음진동 못 합격할 건 전혀 없죠. 그거보다 공부량은 훨씬 적기 때문에. 근데 계산 문제의 난이도는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CBT로 22년 3회차부터는 다 모든 시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BT 시험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CBT 시험이라는 거는 빅데이터에서 문제가 랜덤으로 추출이 됩니다. 자, 이 빅데이터란 뭐냐면 여태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한 95% 정도 들어있고, 한 5% 정도가 신출 문제.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을 약간 변형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아예 새로운 문제. 또는 이거 신출이라고 느끼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003년에 나왔던 거네, 2004년에 나왔던 거네. 진짜 과거 기출. 수강생들이 거의 수험생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신출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한 5%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하고 신출 문제하고 섞어서 매년마다 섞어가지고 요게 랜덤하게 출제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월 21일 날 시험 보시는 분이 있고, 2월 27일 날 보시는 분이 있고, 뭐 2회차라고 하면 5월 며칠에 보시는 분도 있고, 5월 얼마에 보시는 분이 있는데, 날짜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랜덤하게 다 다르게 추출이 된다는 거,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 갖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시험 대비는 필기 때부터 실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뭐 수질 때, 대기 때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 소음 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기에서 뭐가 버려진다. 아까 앞에서 봤던 과목 중에 공정시험 기준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기사로 따지면 2과목하고 3과목, 소음 진동 측정 분석, 소음 측정 분석, 진동 측정 분석, 요 두 가지. 또 산업기사는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 요 과목이 거의 출제가 안 된다. 돼봐야 뭐 한 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 법규 문제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한 문제, 두 문제고 나올 만한 게 진짜 딱 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공부하고 나머지 지엽적인 법규 나오면 그거는 그냥 틀려야 돼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 실기도 60점이 우리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그것만 넘어가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실기 18문제라고 했었을 때 이 중에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16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개론과 방지 기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8문제라고 하면요. 넉넉하게 잡아도 11문제부터 합격 점수거든요. 근데 이 중에 16문제가 개론과 방지 기술에서 나온다. 그런 건 뭐예요? 필기 때부터 요 과목 잘해놓으면 실기도 그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필기 때 공정시험하고 법규에 막 집중을 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꽈락이 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실기 때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그만큼 내가 개론과 방지 기술, 계산 문제 개념에 시간 할애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필기 때부터 요걸 잘 다져 놓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해하고 계산 문제 정확하게 풀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응용 문제 또 계산 문제 이거 어떻게 출제가 되냐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라고 해갖고 내가 뭐 대단히 사고력이 높고 수리력이 높고 과학적인 능력이 높고 이래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떻게 푸는 거냐면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냐면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것들이 개념이 조합되는 이 복합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전혀 무섭지가 않죠. 네, 전혀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는 시작을 안 하셨지만 요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SPL이다. SPL 구하는데 요런 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런 식이 나온다. 자, 그러면 SPL을 사실 구하는 식이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식만 기억을 한다. 요식만, 요 개념만 알고 있다. 그러면 요 개념으로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개념을 안다고 해도 PWL을 안 주고 PWL을 구할 수 있는 인자를 또 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와트를 또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PWL을 안 주고. 자, 그러면 개념을 내가 지금 3가지 알고 있는 사람이랑 1가지 알고 있는 사람, 2가지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맞출 수 있는 문제의 비중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내가 막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안 까먹게 잘 저장을 해놓으면 이것들이 하나하나 퍼즐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래서 개념과 기초 문제, 그 다음에 또 응용 문제가 있어요. 또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드문 문제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 사실 개념을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심화개념도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조금씩. 벌써 수절대기 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도 모르게 나 필기만 풀다가 보니까 언제 내가 필타평도 이거 풀 수 있는 실력이 됐지? 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과목으로 따시면 1과목하고 4과목의 법규를 제외한 그러니까 소음진동 방지기술과 소음진동 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게 또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출제 횟수가 매우 낮거나 교재에 거의 수록되지도 않은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버립니다. 일단은 버려도 절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필기실기 한 번에 대비하자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자, 똑같은 문제 얘기입니다. 이론과 계산 문제 실기 주요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이게 느린 것 같아도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를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지 기술로 넘어가는데 방지 기술 갈 때 소음 방지 기술, 진동 방지 기술 특히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렵다 하는 이 공포감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까 봐. 선생님 저 사실 수포자인데요. 소음 진동 기사가 꼭 필요해 갖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따는 건데 어떡하죠?
자, 괜찮습니다. 왜? 방지 기술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과목이냐? 이거 계산 문제 많은데 어떤 과목이냐? 자, 이 과목은요. 우리가 이거 갖고 무슨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리력, 사고력, 추론 능력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에서 방지 기술은요. 할 게 많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 많아 갖고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개념들, 공식들 정리해 나가다 보면은 탄탄하게 점수 중에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100%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할 때 자, 매일매일 공부하는 파가 있고 가끔 하는데 몰아서 와장창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평일에는 진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책 30분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쪼개갖고 30분 1시간씩 한 분들하고 난 평일에는 그냥 일하고 주말에 막 대여섯 시간 그냥 몰아서 하는 거. 둘 다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그거는 사실인데 자, 뭐가 더 유리하냐?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죠? 우리 자격증 시험은 공부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일단 많아요. 일단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 싸매고 있는 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많은 양을 갖다가 학습해야 되고 그게 안 까먹게 계속 리뷰가 돼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려면 30분이라도 계속 매일매일 한 사람들은 요게 안 까먹어지고 계속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항상 추천드리는 게 정말 주 7일까지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주 6일은 하셔야 돼요. 내가 자격증 공부 스타트 한다 그러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매일 주 6일 이상으로는 매일 거의 이제 매일 같이 뭐 적은 양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필기시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문제 30%, 보통 문제 30%, 어려운 문제 40%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쉬운하고 보통만 처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이 60이 되죠. 그런데 쉬운 문제, 보통 문제 한 문제도 안 틀릴 자신 있으세요? 그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어느 정도 건드려야 됩니다. 저는 권장하기로는 한 20% 정도 건들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80%의 공부만 한다라는 컨셉으로 자격증 이 시험 준비를 쭉 끌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80점이면은 20%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5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근데 많이 물어오는 질문이 선생님 제가 공부를 잘 안 했어갖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넘어가세요. 정말로. 예. 자격증 시험은 그래야 됩니다. 왜죠? 우리는 100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라고 그러면 전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어떻게든 해결을 해갖고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는 거죠. 수능이면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런데 자격증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응시생 전원이 다 합격자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그 컨셉을 딱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80%에 집중하셔야 되고 나머지 20% 아까 지엽적인 문제, 응용 문제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도저히 안 풀리면 거기에 시간 할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너무 어려워갖고 넘어갔는데 2번 마주치고 3번 마주치잖아요. 그거는 넘어야 돼요. 그거는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필기시험 중에 그럼 선생님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10문제 중에 한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거까지 저 맞추고 싶은데 어떡하죠? 제가 그거 맞출 수 있는 확률도 확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려야 돼요. 10문제 중에 한 문제까지 고민하면은 일단 안 됩니다. 9문제에 집중만 하셔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기까지. 자, 그래서 맞춰야 되는 것부터 먼저 맞추시고 특히 빈출,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고 자,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비하냐? 우리 일단 필기잖아요. 필기에서는 어려운 문제 유형이 2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문이 나오고 1, 2, 3번 보기는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4번 보기는 진짜 어려운 처음 보는 보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지문이 나오고 1번 보기 읽었더니 뭔 소리야? 2번 뭔 소리야? 3번 뭔 소리야? 그리고 4번 보니까 4번은 이거 내가 확실히 본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단
1, 2번 유형 둘 다 공부를 했어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 안 하면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인 안 되고 이거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이제 어려운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냐? 이랬을 경우에 매우 어려운 내용이 그 다음에 이랬을 경우에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 한 가지 있잖아요. 요거 갖고 풀어버리는 요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지문 내용이 이거 뭐 교재에도 수록이 안 돼 있고 막 전공서적 뒤져야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그런 걸로 너 3개 아니까 이거 골라낼 수 있니? 요런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반대지요. 3개 어려운데 하나는 너 확실히 공부하면 이거 틀린 거는 알아낼 수 있잖아. 또는 이거 맞은 거는 알아낼 수 있잖아. 요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더 두터워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 노하우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격증 공부를 저도 뭐 자격증 공부부터 지금 따지면은 언제예요? 2011년부터 거슬러 올라야 되니까 뭐 몇 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쌓아온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또 강의는 제가 2015년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쌓아온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첫 번째, 틀린 문제를 반드시 별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틀렸는데 자, 너무 어렵고 이건 뭐 아예 손대기가 어렵다. 그런 건 넘어가고요. 자꾸 보이는데 그리고 이거 좀 중요 개념 같은데 내가 틀려요. 그럼 별표 해놓고 걔만 내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안 풀린다. 또 모레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안 풀린다. 글피 다시 풀어봐요. 그럼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제 별표를 해서 내가 틀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방식. 요거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소음진동 기사산업기사도 공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정리해도 거의 이 친구가 저보다 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나중에 잘 정리되면 그 정도로 공식 정리 노트 중요하다. 요거는 본인이 진짜 우리가 손으로 쓰면은 학습 능력이 진짜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뭐 증명할 것도 없이 손으로 지금 막 공부하면서 막 써보세요. 공식만 적을 수 있는 노트 만드시면 좋고 이것도 하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소음진동도 제작해서 제가 올려놓긴 하겠습니다. 근데 권장드리는 거는 본인이 손으로 공식 같은 거는 써보야 확실히 그 구조 같은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 인자가 요게 무슨 인자였지? 이게 폭이구나. 이게 반지름이구나. 이런 것들 이해가 되니까 저는 적어가면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공학도의 마음인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 그 순간부터 요 마음을 가질수록 유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소음진동 기사 산업기사니까 내가 어디 공연장에 갔는데 여기는 막 잔향 시간이 엄청 기네. 뭐 음이 엄청 울리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배운 개념들이 우리가 책에서 배운 개념들이 강의에서 배운 개념들이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재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짜증나네 이거 뭔 소리야가 아니라 야 이거 궁금하네 이건 또 무슨 얘기야?로 바뀌어요. 그 태도가 바뀌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합격률에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자격증 공부할 때는 공학도의 마음으로 정말 이 메커니즘을 내가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양한 컨텐츠 또 Q&A 함께하는 연구들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께 마음을 활짝 지금 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정말 같이 합격의 그날까지 기쁘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참지 말고 앓지 말고요. 제 그 카페 네이버입니다. 초록별 엔진의 환경공학 고민 해결. 여기가 이제 질문 답변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거기 Q&A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강생, 교재 구입생 분들은 뭐 등업도 제가 바로 해드리니까 자료도 다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듀피디 질문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경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또는 에듀피디 질문 게시판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타 내가 뭐 실무적인 내용인데 이거 제가 영양평가 회사 다니는데 소음진동 계산이 안 돼서 계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못 해드립니다. 못 해드리는데 농담이고요. 주시면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또 공유하면서 같이 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필기 공부하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